자, 7장 평면 벡터의 내적을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185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아요. 18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잠시 간단히 복습하고, 알았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시 간단히 복습하고 평면 벡터의 내적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은 위치 벡터에서 위치 벡터에 대해서 배웠죠. 그 위치 벡터는 뭐냐면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했어.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B1. 얘들아, 벡터를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뭐 예를 들어 A 벡터라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점이 아니고 평면상의 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평면상에서 A1, B1이란 점을 적어서 마치 이게 종점이 되는 거고, 시점은 항상 뭐가 되는 거니? 시점은 원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벡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저번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 한 번 더 적어보면은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자. 알겠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벡터의 덧셈에서는 두 벡터가 있을 때 그냥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지? 서로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벡터의 뺄셈에서는 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성분끼리 뭐 하면 되는 거지? 성분끼리 이렇게 서로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벡터를 실수배를 한다라고 하자. 뭐 예를 들어서 A1, B1이라는 곳에 여기다가 K배를 한다고 하지 않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배를 해서 KA1, KB1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실수배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배웁니다. 알겠죠?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벡터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미리 결과를 알려줄게. 알았지? 결과를 알려줄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서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일단 결과는 뭐 증명을 하긴 할 텐데 일단 결과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성분끼리 곱하고 맞지? 플러스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벡터의 곱셈을 뭐 선생님 지금 얘기하지만 벡터의 곱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벡터의 곱셈을 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선생님이 증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그럼 이게 벡터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 이거 세 개와 벡터의 곱셈의 차이가 뭐냐면 벡터의 덧셈은 전부 다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져 있잖아. 성분으로 나타내져 있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치? 그래서 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B1 더하기 B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벡터의 덧셈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그치?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도 있으니까 크기를 가진다고 했어. 크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성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크기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벡터의 곱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야. 그치? 벡터의 곱셈은 우리가 하나의 방향이 없고 값만 나온 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칼라 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벡터의 곱셈은 스칼라 양이다. 이렇게 방향이 없으니까. 그치? 뭐 거두절미하고 한번 해볼게. 벡터에 우리가 곱셈을 내적이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맞죠? 물론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보다는 내적이 제일 어려울 거야. 그치? 그럼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A 벡터가 되는 건데, 그치? 뭐 이거의 길이가 3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여기 B 벡터가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여기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냐면 60도가 된다라고 했어. 60도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얘가 B 벡터라고 했을 때 맞지? 그럼 여기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근데 곱하기를 어떻게 적냐면 벡터에서는 점을 이렇게 좀 굵게 칠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A 벡터랑 B 벡터랑 곱해봐라 이렇게 하고 맞지?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읽어야겠죠? 벡터의 곱셈을 우리가 벡터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읽을 때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A 벡터 내적 B 벡터 또는 뭐 간단히 벡터라는 말을 빼고 A 내적 B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알겠죠? A 내적 B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곱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선분의 길이가 2고 여기는 선분의 길이가 3이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물론 2랑 3이랑 곱하면 되는데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벡터를 서로 곱할 때 그치? 벡터를 서로 곱할 때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B 벡터를 이렇게 수선을 내려볼게. 알겠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있는 B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방향이 이렇게 일치시켜야 돼.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벡터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일치시킨 다음에 맞지? 방향 일치시킨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방향 일치시킨 다음에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30도가 되지 않겠어? 그럼 변의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럼 여기 핑크색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방향이 같아졌지. 그래서 1 곱하기 3 벡터의 크기끼리 곱하면 돼. 그치? 그래서 1 곱하기 3이라서 정답이 3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게.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의 그치?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할 수 있어. 스칼라 곱. 두 벡터의 스칼라 곱. 그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기니까 맞지? 벡터에서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길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길이끼리 그냥 곱하시면 안 되고 그치? 길이끼리 곱하면 안 되고 뭐가 맞았을 때? 옳지. 방향이 맞았을 때 그치? 두 벡터의 방향이 맞았을 때 스칼라의 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는데 이거의 길이가 3이고 이거의 길이가 2잖아. 3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고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방향이 이렇게 똑같아지게 만들어 놓고 맞지? 그 다음에 이 벡터의 길이가 1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 그러니까 3 곱하기 1에서 두 벡터의 내적이 3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여기 A 벡터는 3이 되는 건데 그치? 근데 B 벡터를 이렇게 정사해라면 여기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 60도가 그치? 코사인 60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네모가 될 거 아니야. 여기 길이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그치? 그럼 네모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양변에 2를 곱하면 3 곱하기 2 코사인 60도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게 결과도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쌤이 다시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증명을 하면은 뭐 여기 A 벡터가 있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B 벡터가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물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내적을 구하는 거 알았지? 내적을 구하는 건데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다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그러니까는 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 A 내적 B 이렇게 알았지? A 내적 B. 그럼 A 내적 B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길이를 서로 곱하는 거야, 맞지? 그럼 A 벡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는 절대값 A라고 적는 거고 맞지? 절대값 A라고 적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B 벡터, 절대값 B 벡터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벡터가 이렇게 오지 않겠어, 그치? 그럼 이 벡터의 길이가 뭐가 되냐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이만큼 B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B분의 그치? 절대값 B분의 여기 이만큼 X라고 하자. 그러면 X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길이는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외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외우자. 그래서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줬고 진도 나가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A 내적 B라고 적는데 우리가 여기 보통 실수해서 그치? A 곱하기 B 이렇게 적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생략해서 그냥 AB라고 이렇게 적잖니? 근데 벡터의 내적에서는 곱하기인데 여기는 점을 생략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건 생략할 수가 없다. 벡터의 내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A, 그렇죠? 절대값 A가 그 성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그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A 내적 B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봅시다. 알겠죠?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아직 필기 안 했어? 뭐 필기할 사람은 이렇게 필기하면 되는데 책이 다 있어가지고 굳이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배워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185페이지에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 한번 해볼까?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형광펜에서 여기다가 빨간색 별표 조그맣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한번 하고 우리가 또 외우는 걸로 할게.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A 벡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A 내적 A를 한번 해볼게.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일단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없지. 그치? 0도지. 그치? A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지.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두 벡터를 내적을 할 때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루는 각이 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0도가 1이야.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A 벡터 같은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하면은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길이를 제곱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외워야 될 것 같아. 물론 당연히 이해는 되지. 외워야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그렇죠?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렇지?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짓골에서 뭐라 적냐면 여기 이 말 있잖아. 그대로 한번 적어봐.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적어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고 많지? 거꾸로 얘기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내적이고 이게 왔다 갔다 좀 잘 돼야 돼. 나중에 이걸 되게 활용해서 응용 문제로 많이 풀어볼 거거든.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다. 절대값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내적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을 먼저 또 한번 해볼게. 우리가 배운 건데 여기 있잖아. A 내적 B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다. A 내적 B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다. 자, 이렇게 형광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형광펜을 하는데 우리가 외운 건데 여기 이번에만 형광펜 한번 해봐봐.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다. 금방 위에 있었죠? 금방 위에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맞지?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뭐 필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 그치? 그 쌤이 아직까지 증명은 하지 않았는데 A 벡터가 이렇게 위치 벡터로 이렇게 나와 있고 맞지? B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벡터를 위치 벡터에서 그치? 좌표 평면이 나왔을 때 위치 벡터에서 그치? 내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냐면 성분끼리 곱하고 그냥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볼까요? A 벡터가 3,5고 B 벡터가 2,-3일 때 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X 성분끼리 이렇게 곱하고 맞지? Y 성분까지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러니까는
6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증명은 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증명은 나중에 할게. 뭐 증명하는 게 뭐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두 벡터의 j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증명하긴 하는데, 뭐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도 넘겨서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개념 확인의 1번을 뭐 간단하지만 우리가 공식을 외운다는 의미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알겠지? A 벡터의 길이가 3이고 B 벡터의 길이가 2다. 그러니까 벡터에서 절대값은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내적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A 내적 B는 우리 외우셔야 돼.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맞지?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이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맞지? 그러니까 2번도 길이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쌤이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지 맞지? 지금 미적분인데 맞지? 코사인 120도 정녕 모르겠다. 그럼 수업 시간에 쌤한테 좀 혼나면서 배우세요. 알겠죠?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렇게 곱하면 정답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번에 0도인데 0도는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0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6이 되는 거고 맞지? 4번에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90도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얘가 0이 되는 건데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은 0이다. 그래서 쌤이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해볼게. 알았지? 두 각이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벡터가 3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지?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길이가 3이다. B 벡터는 조금 더 작은데 B 벡터가 길이가 2다.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수직일 때는 두 벡터의 내적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알겠죠? 이거 하나 외우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면 뭐 당연한 건데 두 벡터가 수직일 때는 내적이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코사인 90도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기하적인 의미에서 쌤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 기하적인 의미로 마치 그림상의 의미로 설명을 한번 해보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 벡터를 내적할 때 이게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내려야 된다고 그랬냐면 수선을 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점. 그러니까 점은 길이가 없는 거잖아. 0이잖아. 그래서 뭐 A 벡터의 길이가 3인데 3 곱하기 뭐 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야. 맞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두 벡터를 방향이 같을 때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려면 수선에 발을 내리잖아. 그럼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그게 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의 길이는 0이니까 두 벡터가 수직일 땐 내적이 0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 외우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괜히 흥분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흥분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흥분했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쌤이 흥분을 하면 두 벡터가 수직일 때는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두 평면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내적을 구하면 X성분 길이 곱하고 Y성분 길이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안 했는데 우리 다같이 학원에 와서 수업하면 그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성분 길이 곱하고 Y성분 길이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2. 그래서 정답이 6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10 더하기 0. 그래서 얘를 1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해봅시다. 3번은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이랬는데 일단 적어볼게요. 알겠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 다음에 여기가 내적이라고 했지? 여기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두 벡터를 이렇게 곱하는 건데 내적이 우리가 벡터의 곱셈이잖아.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별게 없어. 근데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벡터에서 내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적을 이렇게 1번으로 하게 되면
A 내적 A 2번 하면 마이너스 A 내적 B 그래서 3번은 B 내적 A B 내적 A 4번은 마이너스 B 내적 B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개하듯이 이거 맞지?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쌤이 아까 흥분한 거 있잖아. 같은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거 하나 외우면 좋은 거지, 그치? 같은 벡터 A 내적 A는 절대값에 뭐가 된다? 제곱이더라.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내적 B 더하기 B 내적 A 서로 부호가 다르고 똑같다. 사라지는 거고, 맞지? 벡터의 내적에서는 쌤이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성립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마이너스 B내적 B인데 같은 벡터의 내적은 뭐다?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될 것 같아.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에는 빨간색으로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칠판을 옮겨서 가볼게요. A 벡터의 길이가 2고 절대값 A가 2고 절대값 B가 절대값 A가 2고 절대값 B가 1일 때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가이크의 60도다. 구하고자 하는 게 절대값 A 벡터 더하기 절대값 B 벡터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두 벡터 더한 벡터, 두 벡터를 더한 것의 절대값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맞지?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무수히 많이 쏟아질 텐데 푸는 유형은 동일한 것 같아. 그거를 지금 연습하는 건데 절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이 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 알았지? 제곱. 제곱을 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제곱을 하면 쌤이 아까부터 누누이 강조한 게 같은 벡터의 내적은 한번 적어볼게. 중에서 그래.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중에서 그래.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치? 같은 벡터의 내적은 뭐다?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합니다.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같은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 위에 문제에서 절대값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으면 되는 거야? 같은 벡터의 내적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벡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나씩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이 A 내적 A, A 내적 A 더하기 A 내적 B, A 내적 B, 그 다음에 플러스 B 내적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내적 B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사용이 되지? A 내적 A,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어떻게 적는 거냐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2A 내적 B라고 적고 맞지? 뒤에 것도 어떻게 적습니까?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A 내적 B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하는 건데 이루는 각이 여기 문제에서 60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다 코사인 60도로 이렇게 대입을 하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절대값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야. 자, 괜찮죠? 그럼 문제에서 절대값 A가 2니까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 1 코사인 60이 2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이 1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 4하고 1하고 더하면 5가 되는 거고 맞지?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7인데 정답이 7이 되는 거 아닌 거죠. 정답이 7이 아닌 거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곱을 했더니 7이다. 그럼 정답은 뭐라 적어야 되겠어? 그렇지. 루트 7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물론 제곱을 하면 7이니까 풀마 루트 7이 맞긴 한데 절대값은 우리가 벡터에서 길이잖아. 그렇지? 그 길이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답이 루트 7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제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같이 할게요. 알겠죠? 다음 강의에서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